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증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지난주 증시는 V자 반등 이후에 좀 증시가 조금 주춤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잭슨 미팅에서 파월의 금리나 그 신호를 바탕으로 다시 한 주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코스닥은 좀 아쉬웠지만, 자, 지난주 미증시는 잭슨 미팅 외에 큰 변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해서 작은 등락을 좀 보이다가 금요일 상승을 통해서 한 주간 상승 마감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우지수,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사상 최고치의 근접한 수치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파월 뭐 여러 가지 소식들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잭슨 미팅 연설에서 9월 금리 인하를 이제 공식적으로 시사를 했죠. 뭐 무려 50bp까지도 열어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에 시장은 환호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뭐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됐었지만은 파월의 입을 통한 정책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간 엔비디아가 3.8% 상승을 했는데 나머지도 고르게 조금씩 상승한 한 주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통해서 금융일 증시가 가장 큰 특징을 보였는데,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 그리고 테슬라나 루시드 같은 전기차 관련주, GM포드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금요일 공통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각각 4.5% 급등했고, GM이 4.5%, 루시드라든지 리비안 같은 경우도 9% 급등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파월의 잭슨 연설 이후에 미증시 상승분이 반영이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좀 아쉬웠죠. 한 주간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외국인 매수가 약화되면서 작은 변수, 어떤 악재에도 크게 흔들리는, 안정판 없는 흔들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는 점이 좀 아쉽겠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난번 우리 케이스도 봤지만 급락이 아니면 안 사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 거기다가 또 금투세 논란도 투심을 조금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특징적인 섹터로 본다 그러면은 업황에 대한 어떤 불안감, 또 그리고 최근에 화재도 많이 났지 않습니까?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난주에는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강한 반등을 보였다는 특징이 있겠고, 그리고 또 금리 인하라든지 또 개별 호재 등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의 강세가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이게 아마 지난주에 우리 증시의 특징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도 있고요. PC와 GDP 등 굵직한 경제 지표들도 발표되는데 이번 주의 중요 포인트들도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는 잭슨 미팅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다면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7월 PC 물가지수 같은 A급 경제 지표도 있겠지만은 이미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경제 지표들의 큰 영향력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동안의 글로벌 증시, 특히 AI 반도체를 이끌어왔던 또 큰 조정 이후에 다시 90불에서 130불 가까이 최근 강한 반등을 보였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 주는 메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은 EPS 0.64달러, 엄청나죠? 매출 286억 달러니까 매출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의 어떤 엄청난 실적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프라이즈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컨센을 얼마나 뛰어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퍼밸류가 33배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싼지 비싼지에 대한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차기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웨일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 회사 측의 뷰가 중요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스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고,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섹터의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하다. 그 외의 이벤트로는 뭐 현대차의 또 CEO 인베스트데이가 중요하고 중동 상황도 중요하겠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번 주 9월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뭐 알려진 호재긴 하지만은 시장의 의지를 보면 계속 시장은 좀 상방향으로 보입니다. 아마 국내 증시 역시 이번 주에도 그 영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아쉬운 점은 역시 수급의 취약성이 조금 아쉽다.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외국인의 수급, 중동 상황,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벤트가 좌우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자, 국내 증시 투자 전략만 얘기하면 가슴이 답답한데요. 자, 국내 증시 답답하지만은 글로벌 증시를 본다면 아직 긍정적 시각을 꺾을 필요는 없겠죠. 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섹터별로 들어가면 조금 다른 점이 나오는데, 최근 글로벌 증시가 폭락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아쉬웠지만은 반등은 나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던 쪽이 어디냐면, 제약 바이오 섹터였거든요. 개별주기도 하고 아마 경기도 조금 아무래도 둔감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지금 금리 인하 모멘텀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개별 호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월 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9월은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 같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의 한 축이라 볼 수 있는 밸류업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부분은 그래도 다행히도 긍정적인 추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현대차의 CID 행사가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향후 어떤 성장 모멘텀, 그러니까 뭐 하이브리드카 쪽을 밀 것인가, 전기차를 밀 것인가, 내연을 밀 것인가, 뭐 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배분이 나오겠죠.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주주환원 정책의 큰 그림이 아마 이번 행사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밸류 관련주들 현대차와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게 중요하겠고, 그리고 또 9월에도 또 중요한 모멘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밸류업 지수가 9월에 발표가 되죠. 그러면 향후에 뭐 밸류업 지수에 기반을 둔 ETF라든지 펀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련된 섹터에 속하는 종목들의 수급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현대차가 어떤 이벤트 결과를 발표할지, 밸류업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하나의 또 주말 동안 나온 호재들도 많았지만은 아쉬운 측면은 전쟁 관련 소식이었죠. 자, 헤즈볼라와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사실 주말 통해서 또 한판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전면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고 중동 상황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들은 방산주에 있어서는 영업 환경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그리고 특징적인 점은 우크라이나 정황 쉽지가 않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전쟁, 지금 중동 분쟁 같은 경우도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투 로봇 같은 경우가 운영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로봇계도 있고 또 전차 같은 어떤 그런 것도 보면 이제는 무인 전투 로봇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은 그 관련 주들에도 관심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대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